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의사 케이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발음과 관련된 언어 발달이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배경 지식을 드리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신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아이가 몸의 근육을 어떻게 균형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강 구조를 봤을 때 이 구강 근육, 예를 들어 볼 근육, 입 근육, 입술 근육, 혀 근육 등과 같은 이 근육의 올바른 사용이 이 윗턱과 아래턱, 즉 상하악을 올바로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구강 근육을 스스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기에 식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언어 발달 능력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하는 언어치료사분이 특히 강조하는 이유식 유의점, 그리고 어린이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유식 적응기 이후에는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다양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야채와 고기들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아기에게 주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죠.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아기로 하여금 이렇게 씹는 능력을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강 근육 발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쌀밥도 부드러운 음식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느 정도 씹을 수 있는 크기로 썰거나 잘라줘서 아이로 하여금 한동안 스스로 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구강 근육을 발달하는 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마트를 가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코너라든가 어린이 음식 코너에 가면 파우치 형태로 된 음식들을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구가 스파우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파우트 타입이 구강 근육을 발달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합니다. 혀 근육을 예를 들면 음식물을 삼킬 때 혀가 입천장을 치면서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그래서 음식물을 넘기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 능력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우트 타입으로 된 파우치로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혀를 앞으로 가게 하는 운동을 하게 하고 또 혀가 입천장을 치지 못하는, 방해하는 이러한 혀 근육의 발달을 유도하는데요. 완전히 이 혀 근육을 반대로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죠. 여행 시에나 외출 시에 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파우트 물병,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죠. 만 3세에서 4세가 지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말을 더 잘 알아듣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꼭 가르쳐야 할 식사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을 씹을 때 입을 닫고 양쪽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씹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로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다면 하악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데 방해를 하고, 즉 비대칭 성장을 유도하고, 그리고 지속이 되면 결국엔 반대교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반대교합은 유전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습관이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두 번째, 입을 벌리고 먹으면 입호흡 습관과 더불어 혀가 자꾸 앞으로 나오는 운동을 삼킬 때마다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혀 내밀기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평균 2000번 정도 삼키는 운동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입술이 입천장을 치지 않고 자꾸 앞니를 치거나 또는 앞니 사이로 나오는 이러한 습관들이 결국에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제가 쪽쪽이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개방교합을 포함한 부정교합을 만들어내는데 또 큰 영향을 줍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십니다. 그리고 어린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사진을 봐도 입을 벌리고 음식을 먹는 친구들이 많고, 또 스파우트 물병으로 물을 마시는 영상이나 사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비 효과 같은 건데,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 아니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또는 성인이 되어서 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와 그리고 이런 습관들을 연결해서 보는 게 참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습관들로 인한 구강 근육과 구강 구조의 발달이 어떻게 발음과 관련해서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옷 발음을 할 때 나오는 TH 발음입니다. 번데기 발음이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시옷 발음이 일반적으로 입천장을 칩니다. 그런데 입천장을 치지 않고 이 앞니, 위아래 앞니 사이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약간 세요라는 이렇게 약간 새는 듯한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현음일기 습관, 이것이 말할 때도 습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새는 발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세 가지 습관에서도 말씀드린 이 혀가 평소에 입천장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성장기에 이포흡이라든가 아니면 현음일기 습관으로 아래 위치하게 돼 있다면 이 상악이 성장할 때 좁게 성장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는 큰 U자를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V자 형태로 좁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입천장이 상당히 높은 아치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발음을 낼 때 혀가 입천장을 자주 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서 그 사이에 공기 소리가 나오게 돼요. 또는 우리가 얘기할 때 코맹맹이 소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여러 번 혀를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혀를 치지 못하면 약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뭔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런 코맹맹이, 물론 이렇게 비염이 있어도 이런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런 코맹맹이 같은 공기를 잔뜩 품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부정확하게 들을 때가 아주 많죠. 우리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또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많이 배우는데요. 이 영어를 배울 때 이 혀의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 영어 발음이 상당히 부정확해지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할 때마다 쉬 소리 난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이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강 근육의 올바른 사용,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는 소리, 코맹맹이 소리, 그리고 부정확한 소리, 이것은 그때 문제가 생길 당시에 어떠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태어나면서 식사 습관을 포함한 이 잘못된 습관으로 생긴 구강 근육과 구강 구조의 발달로 인한 오랫동안 조금씩 만들어진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습관들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문제가 생긴 뒤에 알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이제는 아셨으니까 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부정교화 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충치까지도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몸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